고등학교에서 알차게 쓸 수 있는 뭐 한두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이차함수 그래프의 성질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계산을 많이 줄여줍니다. 네, 뭐 시험이 어려워서 시간이 많이 모자라요 이런 걸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그게 뭐냐면 2차 함수 x절편에 관한 성질이에요. 자, 우리 2차 함수 x절편은요 y에다 0을 넣어서 풀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해기도 하죠.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고등학교 2, 3학년들이 계산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써먹는 스킬이거든요. 여러분이 혹시 이해해서 써먹을 수 있으면 고등학교 내내 매우 편할 거예요. 고3 최상위권들 쓰는 거라서 2차 함수뿐만이 아니라 원리에 익숙해지면 3차 함수, 4차 함수에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네, 한번 좀 더 해볼게요. 자, 2차 함수의 x절편이 알파와 베타라면 2차 함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최고차 한계수 a에 fx라고 하겠습니다. a의 x-알파, x-베타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이에요. 자, 여기에서 내가 F3이나 F1이나 F5 같은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FK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 곱하기 K 빼기 알파, K 빼기 베타예요. 그렇죠? 당연해요.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림으로 이게 의미가 뭔지를 한번 보자고요. 요거의 기하적인 의미를 보자고요. 자, K가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요게 FK예요. 맞죠? 네. 그러면 FK는 A와, 근데 A는 내가 최고차항 계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를 빼고 요 부분만 한번 생각해 볼게. K 빼기 알파의 의미가 뭐예요? K에서 알파까지의 거리입니다. 그죠? K와 알파의 차이죠. 요거는 K와 베타의 차고요. 차를 다른 말로 거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K 빼기 알파는 이거예요. K 빼기 베타는 이겁니다. 즉 내가 FK라는 요놈의 Y좌표 내지는 저놈의 길이라고 생각해도 좋죠. 어차피 Y좌표가 위아래 길이니까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 쓰면 되고 그리고 그냥 뭐야? X좌표까지 거리의 곱이에요. X절편까지, 그러니까 이거 결국 의미가 뭐냐면 최고계수에다가 최고계수는 나중에 하면 돼요. 얘의 의미가 뭐냐? X절편까지 거리의 곱이에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2차 함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F5를 구하라고 냈다고 쳐봐요.
낼 수 있죠? 이거 오늘 숙제 나가는 거에 보시면 있을 거예요. 아니, 네, 가까워. 네, 그 C 단계에 있는데 바로 앞쪽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C 단계가 있는 페이지 바로 앞쪽에 보면 뭐 x절편과 한 점의 좌표 알 때 어쩌고 저쩌고 하기 유형 13번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쪽에 있는 문제들을 하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문제들은 내가 나중에 직접 풀어줄 테니까 요 유형들에 대해서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식을 세워야 돼요. x절편이 1하고 3이니까 2차 함수를 어떻게 세우냐? 방정식의 해가 1하고 3이 나오도록, 그러니까 a의 x 빼기 1, x 빼기 3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그럼 는영을 하면 x절편 1, 3 나오죠? 자, 근데 최고차항 계수를 알기 위해서 뭘 해요? 여기 0,3이라는 거를 대입하면 돼요. 자, 그래서 f0은 a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즉 3a인데 얘가 3이니까 따라서 a는 1이고요. 그러면 f5는 a 곱하기 5 빼기 1, 4 곱하기 5 빼기 3이니까 a가 1이죠. 8 이렇게 계산이 들어갑니다. 원래 이렇잖아요. 자, 근데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그림으로만 온리 해보겠다고. 어차피 그림은 그려줄 테니까 문제에서 F5니까요 결국 여기 X좌표 5가 있으면 요 놈의 Y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이 놈의 Y좌표는 이 길이를 구하는 거와 같습니다. 근데 내가 이 길이는 뭐라고? X절편까지 곱이라 그랬어요. 요 길이는 얘랑 얘랑 곱하면 돼요. 즉 이거하고 요거 곱하면 돼요. 근데 최고차항 계수를 추가로 붙여야 되거든요. 최고 계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최고차항 계수는 뭘로 하냐? 내가 뭐가 있어? 이게 있어요. 이게. 얘도 얘가 0,3이잖아. 뭘 준 거야? 이 길이가 3이다를 준 거야.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해? 여기에서 x절편까지 거리의 곱 1 곱하기 3 곱하기 3이죠. 그러니까 1하고 3하고 곱한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를 곱한 게 3이거든요.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그냥 1 곱하기 3에서 3 나온 거겠죠.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그냥 우리는 2, 4, 8 하면 된다고. 8. 이해가 되세요? 자, 이게 지금 K가 이쪽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황이면 그림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는 상황이면 F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그림을 보면 알아요. Y좌표가 위에 있으면 양수, Y좌표 밑에 있으면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부호를 생각하지 않고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절대값 FK는요. 그러니까 부호를 생각하지 않고 본다는 게 절대값을 본다는 얘기죠. 여기에 절대값을 씌우니까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K 빼기 알파 곱하기 절대값 K 빼기 베타죠. 그러니까 그냥 거리예요. 그러니까 최고 계수도 부호 신경 쓰지 말고 K하고 알파 사이의 거리도 부호 생각하지 말고 그냥 거리 재고 다른 X좌표 베타까지의 거리를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잰 다음에 그 길이들만 다 곱하면 그게 바로 FK의 절대값과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자, 얘를 좀 더 들어볼게요. 아씨, 나도 과학을 하고 있나? 하고 있군요. 네. 이 그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그림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2고요. 여기가 4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니다 이렇게 할까? 1,6을 지나요. 요런 이차함수가 있는데 F3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F3
그러면 F3이라고 하면 여기 3이 있으면 이때 요놈의 Y좌표예요. 그렇죠? 2하고 4의 정 가운데니까 이게 축이기도 하겠죠. 꼭지점 Y좌표기도 할 거예요. 그림상. 근데 이걸 또 식으로 써서 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2와 4가 x절편이니까 방정식의 해가 2와 4가 나오도록 하는 a의 x 빼기 x 빼기 3. 그래서 최고차 한계수 a를 구해야 되는데 그건 뭐 갖고 구하냐면 1,6 지난다 가지고 풀 수 있어요. 그래서 f1은 a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a인데 얘가 6이면 a는 2고요. 그러면 f3은 a 곱하기 1 f3이니까 3 빼기 1 곱하기 3 빼기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이게 수식으로 한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자 이 길이는 뭐 갖고 하면 되냐면 x절편까지 거리를 곱하시면 돼요. 요걸 1이죠. 2까지 1이고 여기까지 1이잖아요. 그러니까 1 곱하기 1 하면 돼요. 대신에 뭘 추가로 해요? 최고계수만 붙이면 돼요. 그럼 최고계수만 잘 구하면 되는데 최고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2인트가 있잖아요. 1,6을 지난다는 건 이 길이가 6이다를 줄 거예요. x좌표 1이고. 근데 이 길이는 뭐와 관련 있다고요? x절편까지 거리의 거리곱. 요 길이 1이죠? 요 길이가 3입니다. 1부터 4까지. 그럼 1 곱하기 3은 3인데 여기 6인 거 보니까 최고계수 2를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계수 곱하기 1 곱하기 3인 거라고. 그러니까 최고계수는 2죠. 그러니까 요거는 2죠. 최고 곱하기 1 곱하기 1. 그럼 이 길이가 2니까 밑에 있네. F1은 F3은 마이너스. 알겠어요? 내가 실제로 문제 좀 더 해볼게요. 자, 1315번부터 쭉 해보겠습니다. x축하고요. 죄송. 번호가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예, C단계 때는 유형 13이에요. 아니. 네. 네 여기. 뭐야 잠깐만요. 원래는 없네? 아 그래요? 잠깐만요. 아이씨. 얘 뒤쪽에 있구나. 그러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1320번이에요. 네. 1320번부터 24번까지 다 할 거예요. 네. 1320번 보세요. 그 x축하고 두 점 마이너스 2,0하고 4,0에서 만났는데요. 그 다음에 0,8을 지나는 포물선을 그래프로 하는 2차원 수식을 구하면 a의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q예요.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랑 꼭지점 좌표 구하죠죠. 그림으로 한번 해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2,0, 여기 4,0. 그 다음에 0,8을 지나요. 그럼 0이 한 요 정도 있을 거고요. 0,8이네. 이렇게 안 생겼네. 네,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요거 최고차항 계수랑 꼭지점 구하면 돼요. 그러면 나한테 x절편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0,8이 있습니다. 그럼 요 0,8은요, 8, y좌표 8이 이 길이를 물어본 거잖아요. 요 길이는요, x절편까지 거리를 곱하시면 돼요. 2 곱하기 4잖아요. 그래서 얘가 실제로 8이잖아요. 왜? 최고계수 곱하기 2 곱하기 4를 해서 8이 나온 거거든. 그럼 우리가 뭘 알아요? 최고계수는 1이구나. 근데 뒤집혔으니까 마이너스 1 이러면 되겠지.
그걸 알고요. 자, 다음. 그럼 꼭지점을 구해봅시다. 꼭지점은 뭐냐면요. 여기 볼록 튀어나온 애의 x좌표와 y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x좌표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꼭지점은 정 가운데고요. x절편 마이너스 2와 4의 정 가운데일 거거든요. 그럼 어디에요? 마이너스 2와 4의 가운데 1이죠. 평균이니까. 그럼 이 y좌표는 뭘까요? x좌표까지 거리를 곱하면 됩니다. 거리 3, 거리 3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계수에다가 3하고 3을 곱했는데 최고계수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숫자 부분 1만 따지면 되고, 그러니까 요 길이는 9가 되고, 그래서 꼭지점은 1,9. 그래서 P는 1, Q는 9 하시면 계산이 하나도 없이, 계산을 하긴 했지만 식을 써서 계산하는 게 없이 문제를 풀었다 이거예요. 자, 1317번이에요. 죄송. 번호 달라요. 네, 다다음 문제일 거예요 아마. 네, 22번이요. 여기 x절편 마이너스 3하고 x절편 2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2를 지난다는 걸 알아요. 문제. y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거든요. 그러면 y축이면 뭐 x좌표 0인 거죠. 여기 y좌표 뭐냐고 물어봤어요. 꼭지점 아닙니다. 자, 그러면 x절편을 알아요. 얘네 둘을. 그러면 처음에 뭘 줬어요? 요 마이너스 2,2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요 길이 2를 준 거야. 근데 이거는 뭐랑 같다고? 거리에 곱하고 최대 개수 곱이랑 같다고.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곱이 거리가 1이고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거리가 4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1 곱하기 4여야 돼요, 이 길이는. 근데 2잖아요. 그러니까 뭘 알아요? 최고 개수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알죠? 그리고 최고 개수 곱하기 1 곱하기 4 한 거라고. 그러니까 최고 개수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숫자 부분만 따지면 2분의 1, 그림상 위로 올라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리고 나서 내가 꼭지점 y절편 구해야 돼요. 결국 이 길이 구하는 거죠. 근데 이 길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x절편까지 거리를 곱하시면 된다고요. 요 길이가 3이고요. 요 길이가 2잖아요. 그러니까 3, 2, 6인데 최고계수 2분의 1을 곱해서 3이다. 자, 또 해볼까요? 1317번? 18번? 예,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가 아마 직선 있는 그림이겠죠? 네네네. 네, 그 다음 문제가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이 있어요. x절편과 y절편이랑 x절편이랑 y절편 각각 a, b를 하자. a, b, c를 지나는 2차원적 꼭지점 좌표. 이거 꼭지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요거부터 해봅시다. 요거 y절편 6이에요. 그 다음에 x절편 항상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냅니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은 0을 풀어서 나오면 x가 3이죠. 여기 3 씁니다. 여기 6이라고 줬어요. 자, 그러면 꼭지점은요 여기 가운데고요. 그럼 우리 3, 6의 가운데 얼마예요? 2분의 9입니다. 평균이니까 2개 더해서 반 나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꼭지점의 y좌표인 요 길이는 네, 요거 2분의 3하고 2분의 9에서 3까지, 2분의 9에서 6까지, 2분의 3, 2분의 3 최고계수예요. 최고계수에다가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을 하시면 길이가 돼요. 자, 근데 최고계수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쓰지 않은 힌트 여기 6이 있다 이거예요. 요 길이가 6인데 얘는 뭐랑 곱이에요? x절편까지 거리인 3과 6에다가 최고계수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계수가 얼마여야 돼요? 3분의 1입니다. 그럼 최고계수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이죠. 마이너스 4분의 3. 길이는 4분의 3. 근데 밑에 있잖아. 네, 그러니까 꼭지의 y좌표 마이너스 4분의 3. 4분의 6, 마이너스 4분의 3 2번 나오죠. 이거 계산하려면 많이 빡치거든요. 자, 다음 문제. 아, 이거는 굳이 안 해도 각각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왜 3이지? 자, 그림이 안 그려져 있긴 한데 그 y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축은 y축이고요. 그 다음에 x축하고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가 6이래요. 그러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축은 y축이고 x축하고 두 번 만나니까 x축이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이게 거리가 6이래요. 그러면 뭐 각각 3이네요. 아니 뭐야 이거 이게 왜 3이야 도대체. 예, 하나가 마이너스 3, 하나 3이니까 방정식에가 3하고 마이너스 3으로 나오도록 뭐 이러면 끝나잖아. 이거 도대체 왜 낸 거야? 왜 이게 3이지? 예,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x절편이 주어져 있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x절편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동은 해도 되잖아요. 이동은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그림을 적당히 위로 들어 올려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 x좌표 마이너스 2, x좌표 4, 그리고 y좌표는 5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5, 4,5를 지나고요. 그 다음에 뭘로 할까? 이쪽으로 할까? 자, 뭘로 할까? 4, 4, 4, 네. 여기가 5,13이에요. 자, 꼭지점 구하라고 냈다 칩시다. 그러면 뭐 이런 비스무리한 그림을 적당히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x절편, x축하고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갖고 뭔가를 했는데 이게 꼭 x축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길이는요 거리 곱이에요. 여기서까지. 이게 꼭 x축일 필요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 라인으로 해도 상관없다고. 왜냐하면 원래 밑에 x축에서 마이너스 2, 4에서 만났던 걸 5칸 올렸다라고 생각하면 그림이 달라질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이는요 8이죠. 14면 되니까. 얘하고 곱한 거 하면 돼요. 그러면 1하고 숫자를 착각했어요. 문제 맞는데. 네, 1하고 7이네? 죄송합니다. 1 곱하기 7이죠. 네. 그런데 14인 거 보면 최고차 함계수가 2라서 그러겠죠. 그럼 꼭지점 좌표 구해라. 그럼 꼭지점은 이 가운데 있을 점이에요. 일단 x좌표는 마이너스 2와 4의 정가운데 둘이 더해서 반나눈 1일 거예요. 평균. 그러면 너가 y좌표를 구하고 싶잖아? 뭘 하면 되냐면 이 길이를 구해도 돼. 왜? 5에서 요만큼 내려갔다 하면 되니까. 요 라인 5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가 3, 3이죠.
그럼 요거 원래 뭐 돼야 돼요? 3, 3은 9인데 최고계수 2니까 9 곱하기 18. 아, 꼭지점은 18 떨어지면 되는구나. 5에서 18 떨어져 마이너스 13, 1, 마이너스 13. 굉장히 능숙하게 쓸 수 있어요. 거리곱이라고 통칭해요. 요새는 거리곱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중학생 수준에서 이거 들어본 사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3 중에서도 일부만 쓰는 스킬이에요. 이게 3차, 4차에서도 쓸 수 있는 거라서 그래요. 한 단계 더 나가면 다른 방식으로도 쓸 수 있는데 그거는 최소 공통수학까지는 가야 돼서 지금은 저렇게 거리를 곱해서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선생님이 맨 처음에 이거 했거든요. y는 ax제곱에서 꼭지점에서 k칸을 가면 이게 뭐다? ak제곱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건 많이 썼잖아요.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x절편이 두 개니까 x절편 두 번까지 거리를 곱한 거죠. 근데 얘는 x절편이 어때요? 하나예요. 왜? 중근이라서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 곱한 거예요. k 곱하기 k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스치면 중근이거든요. 공통수학 버전으로. 고등수학에서는 저렇게 스치면 중근이라는 표현을 써서 고2부터 쓰는데 그래서 두 번 간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래 일환이에요, 다. 그래서 내가 알려줬으니까 이제 좀 쓸게. 내가 너무 귀찮아. 그다음에요. 여러분 유형이 9번까지 바뀌었다고? 그러면 내가 몇 개만 해볼게. 유형 9번이 ABC 뭐 9호 이거죠? 네. 유형 8번에 보시면 1292번 무슨 번호가 나주세요. 아야 진짜 씨. 네, 1263번 보세요. 1263이요. 문제가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삼각형 ABC 넓이 대 삼각형 ABD 넓이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더하기 빼기 2x 더하기 2분의 5예요. 자, 그러면 일단 뭘 해야 돼요? 밑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x절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지점 구해야죠. y절편 구해야 되죠. 뭐 이런 식의 걸 해야 되는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은 x절편만 구하면 끝입니다. 자,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능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2를 양변에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 빼기 5는 0을 풀거든. 그래서 x절편이 1하고 마이너스 5가 나와요. 자, 그러면 꼭지점은요 원래 완전 제곱식 변형해야 되지만 그거 다 필요 없고 맞아요. 이 얘기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미안. 여러분 이거 밑변이 똑같죠? 그러니까 높이 비예요. 그냥
넓이 b랑 높이 b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몇 대 몇이냐 하면 돼요. 밑변이 똑같아서. 높이가 2배 높으면 넓이 2배 넓죠. 네, 그래서 높이만 잴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 큰 삼각형 높이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x절편이 마이너스 5부터 1까지니까 이게 3, 이 길이가 3이거든. 그러니까 이 높이는 얼마예요? 최고계수 곱하기 3 곱하기 3이에요. 그 다음에 이 낮은 삼각형은 높이가 뭘 재는 거냐면 D에서 여기까지 길이를 재는데, 이거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최고계수 곱하기 B점까지 거리 1, A점까지 거리 5 곱하기 5예요. 그러니까 높이 B가 몇 대 몇이에요? 9대 5잖아요. 최고계수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최고계수를 A라는 문자로 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9대 5 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93번에 이거 해야 되나? 아니야, 이거 한번 맡겨볼게. 다음에 제발 질문하세요. 네, 꼭 질문하세요. 이 문제 다음 문제랑 다다음 문제 삼각형 넓이 어떻게 되는지 고민 열심히 하시고 꼭 질문하세요. 특히 다다음 문제가 조금 힘들 거예요. 네, 그 삼각형 가늘고 길다 이상하게 생긴 거 넓이 어떻게 될지 고민 많이 하셔서 질문 꼭 하세요. 뭐 이렇게 되고 있잖아. 이렇게 생긴 삼각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배운 적이 있나 모르겠네. 그 유형 9번 잠깐 좀 더 얘기할게요. 뭐 공통수학 수업할 때 설명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합시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이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하고 계수 abc의 부호의 관계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계수 abc의 의미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도형적으로 기하적인 의미가 뭔지를 봐야 될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최고계수 a는요. 그래프의 뭘 결정하냐?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블록의 방향을 결정하죠. 그래서 뭐 A가 양수면 위로 블록이 아니고 아래로 블록. A가 음수면 위로 블록 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상수항 C는 Y절편을 뜻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고요. 자, 1차항 계수 B가 문제죠. 1차 계수 B는요, 이제 우리가 중3 정규 법과 과정에서는 무엇으로 판단을 하느냐? 축하고 연계해서 판단을 하죠. 요거는 A와 연관지어서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로 풉니다. 그래서 수행은 많이 했으니까 상관없는데 단하는 좀 요거 B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요거 B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이게 Y축이에요. 이게 처음에
양수예요, 음수예요? 네, B는요? B가 양수요? B요? 이건 잘 모르네. 원래 어떻게 하냐면 여기 축이잖아요.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는 기억하세요? 네. 근데 얘가 양수네요. 그쵸? 왜냐하면 0보다 오른쪽이잖아요. 근데 a는 양수예요. 그럼 b가 어떤 애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죠? 요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뭐 맞든 틀리든. 자, 그냥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럼 요거는 b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자,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인데 0보다 왼쪽이니까 음수죠? 근데 a가 어때요? 음수죠? 최고에서 a 음수죠? 그럼 음수 여기까지 양수니까 b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음수 돼야 전체적으로 음수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하잖아요. 해본 적은 있는 거죠. 근데 번거롭잖아요, 그죠? 네, 번거롭잖아.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이후의 방식을 쓰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서술형의 이 문제를 낼 일은 없지만 서술형이 나오면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냥 객관식이고 그냥 풀면 된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y축과 만나는 모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모양으로 만나냐? 올라가면서 만나면 플러스, 내려가면서 만난다 마이너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딱 그럼 0. 자, 그러니까 y축 어떻게 만나요? 내려가고 있죠? 마이너스예요. 내려가고 있죠? 마이너스예요. 자, 그러니까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올라가면서 만나는 건 이런 게 있고요. 이런 게 있어요. 올라가죠? 이게 b가 양수. 자, 내려가면서 만나는 건 이렇게 하면 내려가면서 만나죠? 이렇게 해도 내려가면서 만나죠? 얘네가 b가 맞습니다. 외우기도 쉽고. 그래서 뭘 갖고 하냐?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으로 A, y축과 만나는 모양으로 B, 그리고 y축과 만나는 곳이 C, 만나는 모양과 만나는 장소. 이렇게 순서대로 A, B, C 하시면 됩니다. 자, 네, 여러분 문제로 뭐가 좀 다르네. 하나, 둘, 셋, 맞는데? 맞지? 문제 좀 바뀌었네요. 얘도 좀 바뀌었고, 얘도 좀 바뀌었고. 에이, 짜증나.
두 개 해볼게요. 두 개 하고 잠깐 시작하겠습니다. 1267은요 A가 음수 B가 양수일 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B 빼기 A의 개형을 구하래요. 예. 그럼 일단 최고 계수는 뭐냐? 음수. 1차 계수는 양수. 그 다음에 B 빼기 A는 양수 빼기 음수니까 양수예요. 그럼 너네가 이제 1, 2, 3, 4, 5번 그림이 있으니까 1번 맞나? 2번 맞나? 3번 맞나? 4번 맞나? 5번 맞나?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 바로 그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A, B, C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요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자, 1단계 최고 계수. 최고 계수가 뭐예요? 음수네요. 그러면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요. 네, 1단계. 그 다음 2단계 1차 계수예요. 1차 계수가 플러스예요. 자, 1차 계수는 뭐라고요? Y축과 만나는 모양이라고요. 만나는 모양이 플러스예요. 만나는 모양이 플러스니까 올라가면서 만나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중에 Y축하고 만나요. 그러니까 Y축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네, 여기 2단계. 왜? 올라가면서 만나게 Y축을 그려야 하니까. 자, 3단계 마지막. 상수항이죠. 상수항이 뭔데? Y절편. Y절편이 뭔데? 양수네. 즉, 이 만나는 이곳이 양수란 말이야. 양수라는 건 0보다 크다는 얘기지. 0보다 크면 0이 작다는 얘기죠. 0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냥 바로 찾으면 돼요. 1, 2, 3, 4, 5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앞에서부터 하시면 돼요. 최고 계수로 그래프 형태가 뭔지를 따지고 2단계 1차 계수로 Y축과 만나는 모양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곳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찍으면 됩니다. 자, 그거랑 71번. 이거는 확실히 좀 어렵네. 중3들한테 난이도가 좀 있네요. 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일사분면만 안 지난답니다. 자, 그러면 CX제곱 빼기 BX 더하기 A의 그래프 개형을 보래요. 이게 자, 그래프가 일사분면만 안 지나려면 자, 그래프가요. 최고차 한계수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자, 아래로 볼록인 애들은요. 어쨌든 양옆으로 만세를 하는 모양이니까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그림을 그려도 결국 올라가면서 일사분면 지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오른쪽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그러니까 일사분면을 안 지나려면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내려가야 되냐인데 어느 위치에서 내려가야 되냐인데 일사분면만 안 지난다는 건 이사분면은 지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분면을 지나면서 내려가야 되니까 이렇게 생겨야 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최고 계수는 음수. 그 다음에 1차 계수 B는 어때? 내려가면서 Y축과 만난다. 음수. C도 음수 해주시고. 자, 그러면 새로 그려야 될 거는 최고차 계수 C가 음수. 자, 마이너스 B는 양수. A는 음수. 최고차 계수 C가 음수니까 일단 1단계 이렇게 그리고 1단계 최고 계수. 그 다음에 2단계는 뭐? 1차 계수. 1차 계수 플러스인데 이거는 올라가면서 만난다. Y축하고. 그러니까 Y축과 만나는 곳이 어디냐? 올라가는 중에 Y축이랑 만난다. 그래서 Y축을 올라가는 중에 그려주시고. A가 CX제곱 빼기 BX 더하기 A 맞아요? 더하기 A예요?
따로 냈니? 그래서 가장 알맞은 것이에요. 네, 그럼 y축과 만나는 곳인 여기가 음수. 근데 그러면 0이 밑에 있다는 얘기니까 여러분 이럴 수도 있고요. 이럴 수도 있다. x축이 이건지 몰라. 그러니까 가장 알맞은 것은이니까 뭐 이 중에 하나 찾으면 되지. 문제가 좀 실수했네. 네. 뭐 적당한 거는 5번 정도만 가능하겠네요. 네. 네, 5번만 가능하네요. 알맞은 것은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만나냐 내려가면서 만나냐를 1차항에 계속 판단하는 데 사용하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기만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잠깐 쉬었다 할까요? 질문이 없으면 진도 나갑니다. 할만하시구나. 네. 그럼 부등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네, 2주 정도 수업 더 하면 내가 월요일날 쉰다고 했고 근데 6월 3일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6월 3일 선거가 있는데 이날이 공휴일이죠. 임시공휴일. 근데 이날이 쉬는지 안 쉬는지 내가 아직 잘 몰라서 혹시 뭐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부등식까지 2차 부등식을 다는 못해도 뭐 2차 부등식에 뭐 연립 부등식 전까지는 하지 않을까 뭐 생각은 하는데 네, 뭐 일단 해보죠. 1차 부등식 크게 할 게 없어요. 네, 중학교 2학년 수준하고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문제 바로 풀겠습니다. 네. 자, 252쪽에 개념 1번. 자, ax 더하기 1보다 x 더하기 a제곱이 크다를 푸세요라고 했는데 이게 풀어보죠. 자, 우리가 일단 왼쪽으로 x를 다 넘겨야죠. ax에서 x 빼니까 a 빼기 x고 그 다음에 우변이 a제곱 빼기 1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양변에 a 빼기를 나눠야 되는데 이제 중학교 과정 아니고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좀 엄밀하게 하거든. a 빼기 1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다르단 말이야. 자, 만약에 첫 번째 a 빼기 1이 양수잖아요. 그러면 양변에 그 양수를 나누니까 부동 방향이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x는 a 빼기 1분의 a 제곱 빼기 1. 그러니까 양분하면 a 더하기 1보다 크다가 되죠. 근데 두 번째로 a 빼기 만약에 음수면 a 빼기를 나누면서 부동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a 더하기 1보다 작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양수일 때 음수일 때가 있으면 0일 때도 있죠. 0은 양변에 못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따로 풉니다. 어떻게? a에다 1을 넣어. 왜 작다고 썼어? a가 1이면 저 부등식이 0 곱하기 x는 0보다 크다인데 x에다가 어떤 수를 넣든 간에 0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a가 1일 때 나눠 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할 줄 알면 돼요. 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보죠. a의 x 더하기 4가 a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보다 크답니다. 네. 이거 정비할까요? ax 더하기 4a고 그럼 이제 좌변으로 x를 넘기면 ax 빼기 3x, a 빼기 3x a제곱 빼기 4a 더하기 3 이거 인수분해 좀 해보자. a 빼기 1, a 빼기 3이고요. 자 그럼 이것도 양변에 a 빼기 3을 나눠야 되는데 양수를 나누냐 음수를 나누냐 0인 걸 나누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니까 이제 해를 이렇게 쓴다고. a 빼기 3이 0보다 크면 양변에 양수를 나누니까 부동방향이 바뀌지 않아서 a-b3 이렇게 나오는데 a 빼기 3이 음수면 부동방향이 바뀐다고. 근데 a 빼기 3이 0이면 이제 상황이 달라져요. 이러면 a에다가 3을 넣으면 되니까 부등식이 어떻게 되느냐 0 곱하기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서 x에다 모든 수를 넣어도 0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가 모든 수 이렇게 되는 거죠. 혹시 답에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저거 답을 쓸 때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수히 많다라고 쓰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x가 a 빼기 1보다 크다 이것도 무수히 많아요. a 더하기 1, a 더하기 a 더하기 3 무수히 많잖아요. 무수히 많다랑 해가 모든 수는 엄연히 다릅니다. 부등식에서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뭐 이거예요. 네, 530번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거 중학교 2학년 내신에 되게 많이 나오던 건데 뭐 고등학교에서도 가끔 냅니다. 가끔, 아주 가끔. 530번에 1번만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 530번에 2번 할게요. x에 대한 부등식 a 더하기 bx 더하기 a 빼기 3a가 0보다 크다. a 빼기 3b가 0보다 크다. 를 푸니까 x가 3분의 1보다 작다가 나오더래요. 자 그러면 a 빼기 3b의 x 더하기 a 빼기 4b가 0보다 크다를 풀어보래요. 자 풀어봅시다. 근데 풀어야 뭐 3분의 1보다 작다 나오겠죠. 네, a 더하기 bx는 마이너스 a 더하기 3b보다 크다고. 그럼 얘를 풀면 양변에 나누기 a 더하기 b를 해서 x가 a 더하기 b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3b보다 어쩌고가 나올 텐데 이걸 푼 게 x가 3분의 1보다 작다니까 자 어떻게 돼요? 이게 3분의 1로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다로 나와야 돼요. 원래 크다였는데 작다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부호가 바뀌어서 그런 거고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결과값인 a 더하기 b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3b는 3분의 1인데 이거 외에도 중요한 게 뭐냐 a 더하기 b를 나눴을 때 부동호방이 바뀌었다. 두 번째 a 더하기 b는 음수다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방정식부터 풀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a 더하기 b 4a는 8b a는 2b 고 여기다 넣으니 a가 2b이긴 하지만 2b 더하기 b가 음수다 b가 음수다까지 있는 거예요. 이 a가 음수다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였죠. 이거 안 하면 답이 틀리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a가 2b다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b 빼기 3b의 x 더하기 2b 빼기 4b가 양수다를 풀면 되고 자 마이너스 bx는 2b보다 크다.
그럼 내가 양변에 마이너스 b를 나눠야 되는데 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b는 양수예요.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a, b가 부동호 방향이 바뀌냐 안 바뀌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거 저기 2-1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험에 고등학교에서도 아주 가끔 냅니다. 아주 가끔 내요. 사실 솔직히 고등학교 부등식은 주로 2차 부등식을 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1차 부등식이나 연립 1차 부등식이 솔직히 시험에 많이 내진 않아요. 알고는 있어야죠. 자, 다음 연립 부등식. 연립 부등식은요, 연립 방정식하고 똑같이 부등식이 2개 이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개 연립 부등식을 풀어서 연립된 부등식을 연립해서 풀어가지고 공통인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등식이 이렇게 2개가 있는데 하나는 x가 2보다 작다, 하나는 0보다 마이너스 3보다 x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2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3보다 큰 부분을 찾는 거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연습을 많이 했을 거예요. 자, 2보다 작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래서 공통된 부분을 찾으니까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이런 식으로 답을 내는 걸 연립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소연아, 연립부등식이 원래 2학년 과정에 없었죠? 그죠? 연립한 건 없었죠?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연립부등식을 할 때는 각각의 부등식을 푸신 다음에 그 중학교 때 많이 연습한 거 그거 그려가지고 겹치는 애를 찾으면 돼요. 공통된 부분을 다 풀어내는 거라. 아니 뭐 마이너스 3보다 크면서 2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3에서 2 사이 내겠죠. 겹쳐주시면 됩니다. 별거 없으니까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저 254쪽에 보기 2번 이거 하나만 좀 해볼게요. 그 1차는 어렵지 않아서 그냥 깔깔합니다. 그 보기 2번에 1번을 할 건데 이게 뭐냐면 x보다 2x 더하기 1 크고 5x 빼기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그래. 그럼 이것도 부등식이 2개가 있어요. 크다 작다 부호가 2개 있죠. 연립방정식에도 저런 애가 있었어요. 뭐 x는 x 더하기 y는 뭐 2x 빼기 y 더하기 1은 뭐 3x 더하기 뭐 4y 더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풉니까? 마음대로 풀죠. 아무거나 2개 똑같다 하면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든 아니면 요렇게 하든 상관이 없는데 부등식은 아니야. 부등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연립부등식이 이런 형식으로 나와 있을 때는 반드시 왼쪽 둘 오른쪽 둘로 풀어야 됩니다. 반드시 A보다 B가 크다와 B보다 C가 크다를 풀어야 됩니다. 뭐 하면 안 되냐면 첫 번째, 세 번째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왜냐? 첫 번째, 세 번째를 하잖아. A보다 B가 크다랑 A보다 C가 크다를 하잖아.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는 뜻이 달라요. 얘는 뜻이 뭐예요?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다니까 C가 제일 크고 A가 제일 작다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이걸 풀잖아요. 그러면 A는 B보다 작아, A는 C보다 작아. 결국 A가 제일 작다라는 뜻은 되는데 누가 제일 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풀었을 때는 불완전한 결과값이 나와요. A가 제일 작다라는 것만 알 수 있지 B, C 중에 누가 크다를 이 식 2개로는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연달아 되어 있는 부등식 형태는 반드시 왼쪽 둘 오른쪽 둘로 푸셔야 됩니다. 조심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푸냐? 왼쪽 2개
x가 2x 더하기 1보다 작다라. 네, 2x 더하기 1보다 5x 더하기가 크거나 같다고 푸셔야 됩니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x도 마이너스 1보다 커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상이죠. 그럼 연립을 해야죠.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요거 마이너스 3분의 1 이상이다가 요거니까 겹쳐지는 부분은 요 부분 마이너스 3분의 1 이상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데 왜 틀렸니? 문제를 잘못 썼니? 문제를 잘못 썼구나. OX 빼기 0. 뭐야? 둘 다 마이너스 1이야? 에이씨. 이거 좀 헷갈리는데? 여기 마이너스 1 이상이면서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다죠. 네,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여기는 마이너스 1이 x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x에 마이너스 1이 안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문제를 왜 이렇게 됐냐? 아이씨 뭐야 또 틀렸네. 아예 안해 넘어갈 거야. 넘어가. 자, 그래서 연립부등식 몇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256쪽. 되냐? 1번. 너무 많은데. 풀래요. 각각 풀면 돼요. 자, 위에 거는 3x가 6보다 작다. x가 2보다 작다죠. 네, 두 번째는 자, x를 우변으로 넘기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데 2보다 작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데 2보다도 작아야 돼요. 겹치는 부분은 x가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너무 하기 싫다. 4의 2x 빼기 1이 3x 더하기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0.2x 빼기 0.5x 빼기 0.1x 자, 위에 거부터 하죠. 네, 8x에서 3x 좌변 넘기니까 5x가 좌변 1 더하기 4 5보다 크다. x가 1보다 크답니다. 첫 번째 부등식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은 마이너스 0 뭐야 이거? 이게 0.5구나. 마이너스 0.1x 왼쪽으로 넘기니까 0.3x가 1.5 이하네요. x가 5 이하네요. 그럼 1보다 크고 5 이하니까 이거 굳이 그릴 필요는 없지만 1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둘 다 성립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다음 세 번째. x 빼기가 마이너스 2의 x 빼기보다 크거나 같고요. 자, 3의 x 빼기가 마이너스 2의 x 빼기보다 작네요. 아니 다 x 빼기네. 희한하네. 전개해서 해도 되는데 죄다 x 빼기라서 x 빼기 위주로 풀어도 될 것 같아요. x 빼기가 한 개 마이너스 두 개니까 왼쪽 넘겨서 3의 x 빼기가 0 이상. 그러면 양변에 3 나눠도 되고 x가 2 이상. 네, 두 번째 거 x 빼기 3개고 오른쪽에 마이너스 2개니까 왼쪽으로 넘겨서 5개. x 빼기가 5개면 0 이하, x 빼기가 0 이하. 그럼 x가 2 이하네요. 그럼 요거는 연립을 하면
이상이면서 2 이하예요. 겹치는 게 뭐예요? 2밖에 없네. 그죠? 아니 2 이상이면서 2 이하의 수는 2밖에 없잖아. 특별하게 부등식을 푸는데 답이 하나로 나오는 아주 특별한 뭐 그런 상황도 있네요. 뭐 하면 되죠. 넘어갈게요. 1차는 쉬워요. 자, 여기부터가 진짜 여기도 뭐 할만할 것 같은데. 자, 개념 2번. 뭐 1차 부등식 연습 많이 해봤으면 자, 연립방정식. 자, 5x 빼기 a가 x 더하기 3 이하다랑 2x 더하기 b가 6x 더하기 5보다 작다를 풀면, 자, 이걸 풀면 뭘로 나와요? 마이너스 3 초과 2 이하로 나온대요. a랑 b 구해보렵니다. 풀어. 네, 4x는 a 더하기 3 이하. 그래서 요거는 x가 4분의 a 더하기 3 이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b 빼기 5보다 4x가 크다니까 이거는 4분의 b 빼기 5보다 x가 크다겠네요. 아니 그럼 x가 얘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이거 둘이 합치면 4분의 b 빼기 5보다 크면서 4분의 a 더하기 3보다 작아야지. 작거나 같아야지. 근데 이게 마이너스 3초가 2 이하래.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이겠지. 그럼 뭐 a, b 나오네. 뭐. 뭐가 어려워? 그냥 하면 돼. 넘어갑니다. 다 넘어갈게요. 아이씨, 왜 이렇게 1차가 많아? 자, 개념 3번. 여기부터 좀 해야 되네. 아니, 진짜 이런 연립부등식은 원래 중학교에서 띄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왜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지? 아니 그냥 중학교 2학년 부등식 단원에 연립 하나만 딱 붙이면 되는 걸 갖다가 왜 고등학교에 넣어서 하니? 고등학교 때 애들이 양이 많다고 난리지. 중학교 때 해하고 가야지. 이게 뭐 엄청난 수학적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3번. 네, 요거는 이제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자, 연립부등식 4의 빼기 2의 x 빼기 1이 마이너스 x 더하기 2보다 작거나 같다랑 그 다음에 5x 빼기 2a가 4x 더하기 6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면요, 이게 해가 있어야 돼요. 연립해서 해가 있을 때 a의 범위를 구하래. 그럼 연립을 하려면 일단 풀어봅시다. 자, 이게 6 빼기 2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2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그래서 4 이상이다입니다. x가. 첫 번째 건 요 뜻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x가 2a 빼기 더하기 6 이하다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립을 해서 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항상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4 이상이니까 4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요. 밑에 거는 2a 더하기 6보다 왼쪽을 의미하는 부등식인데, 연립 부등식은 둘 다 공통적으로 성립하는 거니까 둘이를 같이 그려야 돼요. 그러면 자, 뭐부터 하냐면 확실한 거부터 하세요. 4가 확실하니까 4부터. 자, 근데 얘를 그려서 2a 더하기 왼쪽으로 해서 겹치는 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a 더하기 6이 이런 쪽에 있어야 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a 더하기 6이 어디 있어야 해가 있냐? 4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해가 있어요. 그래서 부등식을 식을 어떻게 세우냐? 4보다 2a 더하기 6이 크다를 하시면 돼요. 크다 하시고
항상 중요한 게 뭐냐, 같아도 되냐가 중요해요. 같아도 되냐가 중요해서4랑 2a 더하기 6이랑 같으면 2a 더하기 6이 여기 4까지 온다는 뜻인데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겹치는 거 있잖아요. 등호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풀어서 2보다 2a가 이상이다, a가 1 이상이다 하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이네. 이거 따라 왜 이렇게 계산이 많이 틀리지? 마이너스 1 나오네. 자, 3-2번. 자, 3분의 7x 빼기 8 이 2x 빼기 3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3x 빼기 a가 4x 더하기 1보다 크다. 빼기네. 자, 요게 해가 없을 때 a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럼 위에 것도 자, 양변에 3을 곱해서 할게요. 분수 교추장스러우니까. 7x 빼기 8이 6x 빼기 9 이상이고요.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x가 1 빼기 a보다 작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등식은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 이 뜻이고, 이거 두 번째 부등식은 1 빼기 a보다 작다니까 x가 1 빼기 a를 기준으로 왼쪽이다 이건데, 두 개를 같이 그리면 공통된 범위가 없다야. 그럼 항상 뭘 먼저 하느냐? 확실한 걸 먼저 해라. 마이너스 1 이상이다.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그려주고 얘를 했어요. 근데 1 빼기 a보다 작다를 이제 같이 그릴 건데 해가 없다 그랬으니까 공통 부분이 없다야. 그러면 내가 이 왼쪽을 그렸을 때 원래 기존에 얘랑 공통 부분이 없으려면 1 빼기 a가 이쪽에 있어야 공통 부분이 없죠. 그렇다는 건 1 빼기 a를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써야 된다는 거고, 1 빼기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죠. 같아도 되냐를 항상 봐야 됩니다. 1 빼기 a가 마이너스 1까지 와도 되냐? 1 빼기 a가 마이너스 1까지 오면 이렇게 되고요. 겹치는 부분이 없죠. 괜찮아요.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1 빼기 a는 마이너스 1까지는 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a는 2 이상. 자, 538번하고 39번이 비슷하거든요. 39번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등식 3x 빼기 8 2x 빼기 3보다 작고 2x 빼기 3은 4x 빼기 a보다 크다를 일단 풀게요. 왼쪽 둘 오른쪽 둘로 풀라 그랬죠? 왼쪽 둘을 풀면 x는 5보다 작다예요. 자, 오른쪽 둘을 풀면 a 빼기 3보다 2x가 크다, 2분의 a 빼기 3보다 x가 크답니다. 그래서 얘는 5보다 작다 이렇게. 얘는 2분의 a 빼기 3보다 크다. 네, 이런 식. 근데 같이 그리면 해가 있어요. 자연수가 있어요. 자연수가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확실한 숫자부터 하라고. 5가 확실한 숫자죠. 이걸 해줘요. 그 다음에 해가 있어요.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2분의 a 빼기 3 오른쪽을 그렸을 때 얘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2분의 a 빼기 3이 한 요 정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 부분을 해라 그러는데 자연수가 2개가 있답니다. 그러면 그 자연수가 뭐가 2개일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5 왼쪽이잖아요. 5 왼쪽에 2개니까 4하고 3일 겁니다. 자, 2개라고 했죠. 3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2는 안 들어가요. 2는 이쪽에 있어야 돼요. 그럼 문제 A의 범위를 구하세요. A가 범위가 어때요? 2하고 3 사이에 이상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범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2보다 오른쪽 뭐가 2분의 a 빼기 3이 그리고 뭐보다 3보다는 왼쪽 이렇게 써줄 수 있고 단 항상 등호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2분의 a 빼기 3이 될 수 있냐 없냐 2가 될 수 있냐 없냐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2분의 a 빼기 3이 만약에 3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건데 그럼 사이에 해가 하나예요. 4 하나라고요. 자연수가. 그래서 3까지 갈 수는 없어요. 근데 2분의 a 빼기 3이 2인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2분의 a 빼기 3이 2면 2부터 2 직후부터인데 그럼 결국 겹치는 건 3, 4 두 개입니다. 2는 어차피 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는 가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등호 들어가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어차피 이건 2차 부등식 할 때도 계속 나오니까. 자, 양변에 2 곱해서 4 이상 a 빼기 3이 6이만 하면 되고 양변에 3 더해서 7 이상 9이만 하시면 a 값의 범위가 나와줍니다. 그래서 a는 7, 8 두 개가 있어요. 정수는. 이제 활용이네. 1차 부등식 끝입니다. 활용만 해보죠. 연립 부등식이니까 부등식 두 개 세우면 돼요. 자, 개념상. 자, 두 식품 A, B의 100g당 열량과 단백질을 나타낸 거고요. A, B를 합쳐서 200g을 섭취를 합니다. 근데 열량은 400 이상, 단백질은 35 이상일 때 A의 범위를 구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자, 네, 이거 중요하죠. 어차피 오늘 진도 나가는 것도 좀 싫고 솔직히 뻘소리나 좀 합시다. 예, 그 선생님은 이제 월요일에 쉬면서 여행을 갈 거라. 예, 원래 5월 1일 날 안 하고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에 쉬는 게 여행 스케줄을 미리 잡아버려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비행기 예매를 해놔버려가지고. 네, 선생님의 여행의 목적은 먹는 겁니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먹는 건데 그 선생님 나이 정도 되면요. 그뭐 세상에 즐거운 일이 많은데 먹는 즐거움이 좀 큰 사람들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돌아다니는 거 힘들고 막 이러니까. 근데 하도 먹으러 다니면 살이 찌고 하니까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다이어트를 해야 먹을 것도 많이 먹거든요. 다이어트를 나는 되게 빡시게 한 편이고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어쨌든 작년 12월 말부터 지금까지 10kg를 넘게 뺐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더 빼는 게 목표지만 뭐 여튼 지금 요새 잘 안 빠지고 있긴 한데 그래서 그 내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내 나를 작년에 봤던 사람들 올해 나를 보고 좀 많이 놀라거든요. 진짜 많이 빠진 거예요. 10kg 넘게 빠졌어요. 다이어트 비법은 딱 간단합니다. 이런 표를 보고 먹으면 돼요. 그 왜냐면 내가 운동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 솔직히 그냥 출퇴근할 때 걸어다니는 거가 땡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출근할 때 선생님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걷고 우장산역에서 내려와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걷는 시간이 왔다 갔다 합쳐서 30분이거든요. 그밖에 안 돼요. 아 그렇지 뭐 저기 선생님 집에서 역까지 갈 때 한 8분 정도 걷고요. 8, 9분 정도 걷고 그 다음에 영등포구청역 지하철 2호선, 5호선에서 환승하면서 한 3, 4분 걸어요. 그 다음에 우장산역에서 내려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한 7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20분 걷습니다. 올 때 20분, 집에 갈 때 20분. 그게 되게 다예요. 그러니까 운동은 그게 다야. 원래 좀 더 해야 되는데 힘들어서 못하겠어. 대신에 이제 식단으로 조절을 하죠. 식단 조절은 딴 게 없고요.
뭐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거 하는데 다 필요 없고 칼로리만 조절하면 됩니다. 근데 칼로리 조절할 때 제일 좋은 건 그러니까 왜 여러분 칼로리를 조절을 해야 되냐면요. 탄단지 들어가죠. 이게 탄단지죠. 아니면 저탄고지 들어갔나 모르겠네. 탄수화물 적게 지방을 많게. 네. 이래서 고기만 먹는 거 이런 거. 근데 핵심은 얘를 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 왜 단백질이 제일 중요하냐면 그냥 헬스하는 사람들 단백질 뭐 보충제 먹는다 그러잖아요. 단백질이 왜 중요하냐면 똑같은 만큼 먹을 때 단백질이 제일 살이 덜 쪄요. 그러니까 똑같은 1g을 먹으면 탄수화물 지방은 9kcal인데 9칼로리다. 1g이면 칼로리고요. 단백질은 4밖에 안 찌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많은 걸 먹으면요, 단백질을 소화하면서 소모되는 열량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단백질이 많이 들어간 걸 먹으면 좋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살찌면서 보기 흉한 게 탄수화물 때문에 그런 거라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릴 때는 지방이 제일 나쁜 거라고 배웠어요. 왜냐면 배에 이게 지방 아니에요, 지방. 그러니까 지방이 제일 나쁜 거니까 지방을 적게 먹어라. 탄수화물, 단백질 많이 먹어라. 이렇게 배웠던 세대예요.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 때는. 탄수화물이 뭐냐면 뭐 쌀하고 빵, 저기 감자 뭐 이런 거죠. 지방은 이제 기름 들어간 거니까 이걸 이제 튀겨 먹으면 이제 지방이 올라가고요. 단백질은 주로 고기죠. 고기, 생선, 달걀 등등. 두부가 최고죠, 사실. 두부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이어트 좀 쉽게 할 수 있는 편입니다. 네. 그냥 첫 달은 두부만 진짜 주구장창 먹고 두부 엄청 좋아하는데 두부만 주구장창 먹고 좀 질리긴 했는데. 그래서 지방이 제일 나쁜 거다라고 해서 기름 들어간 거 먹지 말고 이런 거 먹어라 했는데 그 선생님이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그 학계가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뭐 탄단지 뭐 해가지고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 살이 빠진다라는 논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지금은 탄수화물이 제일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안 되지. 이게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밥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라서. 네. 이거 하고 싶은 얘기 뭐냐? 그러니까 이게 잘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은 별로 살을 뺄 필요가 없는 몸이긴 한데 뭐 혹시 뭐 대학교 가서 나는 빼고 싶다 고민할 수 있잖아요. 딴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딱 이거 하나만 지키면 돼요. 칼로리 보면서 드시면 돼요. 이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먹지 말라고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안 돼.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어지나? 아니란 말이에요. 배고프면 먹고 싶고 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먹을 때 저거 체크만 하세요. 체크만 하면 체크하는 것만으로 좀 덜 먹게 돼요. 그거만 지켜주면 살은 빠집니다. 물론 이제 좀 더 지켜야 할 거 많죠. 야식 덜 먹고 뭐 가급적이면 좋은 거 먹고. 선생님은 가급적이면 탄수화물 좀 적게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맛있는 음식들은 다 고칼로리예요. 그래서 좀 살이 많이 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이 안 찌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많이 찾아다니셔야 돼요. 그거 참 찾기 힘들죠. 그래서 선생님은 저기 맨날 음료수도 저기 제로만 먹잖아요 지금. 물은 좀 맛이 없으니까 맨날 제로만 먹고. 나도 딴 거 먹고 싶지. 나도 저기 여러분들처럼 메가커피 가가지고 스무디 먹고 싶고. 내가 원래 망고 스무디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병원 갔더니 살 바로 빼라고 그래가지고 몸 지금 당신 죽어요 이래가지고 망고 스무디 이런 거 싹 다 끊고 버블티 이런 것도 하나도 못 먹고 네. 여러분 나이 때 관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뭐 관리하라 해도
말도 안 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체크하면서 드시면 좋다 이거예요. 단백질이 최고예요. 단백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기본적으로 양은 많은데 살은 덜 쪄서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됩니다. 덕을 좀 봤어요. 그래서 나는 단백질을 최대한 많이 먹으려 합니다. 단백질을 찾아서 먹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단백질이 많이 들어간 메뉴 위주로 좀 찾는다 이거죠. 어떻게 단백질 쉐이크만 먹고 합니까? 말도 안 되고 나는 그렇게 먹지도 않는 사람이고 그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사람 부실할 정도는 까지더라고요. 네, 열심히 빼서 이제 주말에 여행 갔다가 여행 가서 많이 먹고 또 다시 열심히 빼야 돼요. 네, 그래서 자 이런 건 A 음식이 좋은 거죠. 열량은 적은데 단백질이 많아. 네. 그리고 100g당입니다, 그죠? 100g 안에 열량이 160, 단백질이 20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B 음식은 열량은 360에 단백질 15 들어가 있어요. 네. B를 먹으면 안 되죠. 100g에 360kcal면 이거 진짜 완전 살 엄청 찌는 음식이라는 거거든. 만약에 여러분들 다이어트 음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으면 서브웨이가 최고입니다. 그때 서브웨이가 최고고요. 버거킹이 요 앞에 있으니까 만약에 버거킹을 가신다. 버거킹 와퍼가 최고입니다. 와퍼가 최고예요. 양 많고 그나마 적고 그 다음에 감자튀김 대신에 너겟을 드는 걸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너겟이 가격은 똑같고 근데 살은 반만 쪄요. 칼로리가 반이에요. 감자튀김. 네, 여튼 이거 하나만 합시다. 자, A, B를 합쳐서 200g을 섭취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열량을 400 이상, 단백질은 35 이상을 얻으려고 할 때 섭취해야 되는 식품 A 양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이거 하나는 좀 기억합시다. 여러분 연립부등식은요 방정식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 연립방정식은 문자가 2개죠. 연립부등식은 문자가 하나예요. 문자가 2개인 부등식은 못 풀어요. 우리 고등학교 교과과정상 고등학교까지는. 그러니까 무조건 문자 하나여야 돼요. 아시겠어요? x, y 놓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x, y를 놨잖아? 하나 없애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아니 너네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식이 뭡니까? 열량은 400 이상. 근데 A 음식 먹고 B 음식 먹어서 열량 400 이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은 이렇게 세울 거란 말이에요. A 음식 열량 더하기 B 음식 열량을 해서 뭐 이상? 400 이상. 400보다 크거나. 그 다음에 A 단백질하고 B 단백질을 같이 먹어서 더해서 35 이상. 이게 식일 거 아니야. 근데 문자는 하나만 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보통 이게 연립방정식이면 너네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A 얼마 먹냐, B 얼마 먹냐. 그래서 A를 Xg 먹고 B를 Yg 먹는다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야. 근데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문제에서 뭘 했습니까? A, B는 합쳐서 200g만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차피 A 범위 구하랬죠. A를 Xg 먹는다고 할게요. 그럼 B는 몇 g이 돼요? 200 빼기 Xg 먹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표는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거 100g당 열량이에요. 100g당 열량하고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1g을 먹으면 열량은 1.6이 되고 단백질은 0.2가 돼요. 1g을 먹으면 B 음식은 열량이 3.6칼로리, 그 다음에 단백질은 0.15g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g당이에요. 자, 그래서 A 음식을 xg을 먹으면 열량은 1.6x, 단백질은 0.2x. 그 다음에 그 B 음식을 200-xg 먹으면 열량은 이게 1g당 3.6이기 때문에 3.6에 200 빼기 x. 얘는 0.15에 200 빼기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식 세우면 돼요. 자, A 열량, A 음식 먹어서 A 음식 xg 먹어서 열량 1.6x. 그 다음에 B 음식 열량 3.6에 200 빼기 x. 자,
400 이상. 그 다음에 A 단백질 0.2x, B 단백질 0.15x에 1호에 200 빼기 x. 네, 요거는 얼마? 35 이상. 요거 연립방정식 풀면 되죠. 10을 곱하는 게 좋을까요? 10을 곱하면 16x 더하기 36에 200 빼기 x는 4000. 16x에서 36x 빼니까 마이너스 20x 더하기 7200이 4000 이상. 3200 이상. 마이너스 3200. 네, 그래서 x가 160 이하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도 양변에 이거는 얼마 곱해야 되냐? 이건 100 곱해야 되나? 100 곱할까요? 네, 20x 더하기 15에 200 빼기 x는 제가 100 곱했지? 3500. 20x에서 15x 빼니까 5x 더하기 3000이 3500 이상. 5x는 500 이상, x는 100 이상. 그러니까 100 이상이면서 160 이하라고. 그러니까 100부터 160까지지. 뭐 식만 잘 세우면 됩니다. 근데 역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연립부등식 같은 거 활용 잘 안 해요. 그냥 문제 내죠. 자, 541번. 이거 의자 문제인데, 네. 한 의자에 7명 앉으면 학생이 5명이 남고 8명씩 앉으면 의자가 5개 남는다. 의자 최소 개수는 수에 기억납니까 이거? 541번 1번. 의자에 7명씩 앉으면 5명 남는데 8명씩 앉으면 의자 5개 남는다. 어떻게 푸는지 기억나시냐고요? 중간고사 때 이거 안 했나? 안 했던 것 같다고? 왜 난 한 것 같지? 그럼 하죠. 자, 541번에 1. 연립부등식은 활용 문제를 내면, 부등식의 활용 문제를 내면 제일 많이 내는 문제가 이겁니다. 네. 자, 긴 의자가 있는데 의자 한 개에 7명씩 앉으면 학생이 5명이 남아요. 그러니까 8명씩 앉아야 돼요. 근데 8명씩 앉으면 또 의자가 남아 5개가. 빈 의자가 5개가 생겨요. 의자 최소 몇 개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의자에 7명씩 앉으면 그러면 학생이 5명이 남는다고. 그럼 여러분 뭔가 문자 놔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모르는 게 학생 수 모르죠? 의자 수 모르죠? 의자 수를 x로 놔요? 학생 수를 x로 놔요? 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의자 수를 x로 넣는 게 좋아요? 학생 수를 x로 넣는 게 좋아요? 네. 의자 수랑 학생 수랑 뭘 미지수로 놓는 게 좋을 것 같냐고요? 잘 모르겠어요? 문자를 놓을 때는요, 적은 걸 놓는 게 좋아요. 의자가 많아요? 학생이 많아요? 상황상. 학생이 많죠? 학생이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자에 하나에 7명씩 앉지. 그러니까 적은 의자 수를 x개로 놓을 거예요. 그럼 이게 x개고요. 그럼 학생 수는 어떻게 돼요? 한 의자에 7명씩 x의 의자에 앉고 5명이 남잖아. 학생 수는 7x 더하기 5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8명씩 앉잖아요. 의자가 5개가 남아요. 그러니까 강당 아니면 교회 아니면 성당 뭐 이런 데 긴 의자가 있잖아요. 8명씩 낑겨 앉으면 빈 의자가 5개가 생긴다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8명 앉아요. 자, 8명이 앉고요. 자, 의자가 비는 게 생기는데 의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돼요. 자, 요거 확실히 빈 의자고요.
그 사람을 앉힌다고 생각해봐요. 8명 이렇게 앉았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빈 5개가 있고 이 끝에서 6번째 의자? 이 의자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완전히 비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에는 사람이 한 명이 앉을 수도 있고 다 앉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빈 의자 5개랑 8명씩 이제 낑겨서 앉다 보면 요 의자는 사람이 다 찰 수도 있고 덜 찰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의자는 몇 명부터 몇 명까지 가능해요? 1명에서 8명까지 가능한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의자에 8명씩 낑겨 앉다 보면 마지막에 사람 다 갈 때쯤에 요 의자는 좀 적당히 차고 뭐 꽉 찰 수도 있고 좀 덜 찰 수도 있고 확실히 빈 의자 5개가 더 있고. 오케이? 그러면 학생 수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요렇게 하고 1명부터 요렇게 해서 8명까지 가능하다 이거예요. 학생 수는. 이게 x-6개 그리고 요게 적당히 빈 의자 1개 완전 빈 의자 5개. 그래서 학생 수는 요 8명 쭉 하고 1명부터 가능하고요. 여기에 8명 추가까지 가능한 게 학생 수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는 그러니까 식을 어떻게 세우냐? 학생 수 7x 더하기 5는 뭐부터? 8명씩 x-6개 앉은 거에 1명 더 있는 거부터 가능하고요. 8명씩 x-6개 의자 다 앉고 여기 8명 다 앉을 수도 있죠. 여기까지 가능한 게 학생 수입니다. 그래서 8x 빼기 47부터 7x 더하기 5가 8x 빼기 40까지 왼쪽 2개 풀면 x는 52 이하 이렇게 풀면 x는 45 이상 그래서 x는 45부터 52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가 의자 수의 최대잖아요. 네, 의자 수구나. 의자 수는 그럼 52개. 뭐야? 최소 개수구나. 최소 개수 45개. 네, 최대가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하거든. 뭐 한번 해보십시오. 네. 자, 다음에 농도 개념 5번. 뭐 농도는 연습 많이 해봤겠지. 중학교랑 때부터. 자, 20% 소금을 200g에 5% 소금물을 섞어요. 자, 농도가 10%에서 15%까지 가능한 소금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섞어야 하는 5% 소금물의 양을 구하세요.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죠. 농도 문제는 항상 소금의 양을 기준으로 뭔가를 잽니다. 자,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죠. 자, 20% 소금물 200g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5% 소금물을 섞어요. 근데 얼마를 섞을지 모르겠어요. 얼마 섞어야 되냐 물어봤으니까 그냥 x그램 합시다. 그러면 이거의 결과는 네, 200 더하기 xg이 되죠. 그리고 농도는 5%부터 15%였나? 10%부터 15%까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소금의 양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소금의 양을 따져서 합니다. 자, 소금의 양이 얼마냐면 200g 중에 20%가 소금이란 뜻이죠. 200 곱하기 100분의 20. 그 다음에 xg 중에 5%가 소금이라는 거죠. x 중에 100분의 5. 자, 요게 소금의 양인데 이 소금의 양이 200 더하기 xg 중에 10%부터 15%까지예요. 그러니까 200 더하기 x 중에 이렇게 쓰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소금은 200 더하기 100분의 200 곱하기 100분의 20 더하기 x 곱하기 100분의 5라는 소금의 양은 200 더하기 xg 중에 10%부터 15%까지 가능해요. 그럼 200 더하기 xg 중에 10%면 소금이 200 더하기 x 중에 100분의 10 200 더하기 x 중에 100분의 15까지 가능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요 소금의 양은 얘네 둘 사이죠. 이상 이하가 있으니까 등원 들어가요. 이거 풀면 되죠. 양변에 100을 좀 곱해서 간단하게 좀 합시다. 100을 곱하면 2000 더하기 10x가 있고 100 곱했으니까 4000 더하기 5x 100 곱했으니까 3000 더하기 15x 연립부등식 형태니까 왼쪽 두 개 오른쪽 두 개 풀면 됩니다. 왼쪽 두 개 풀면 5x는 2000이야. 자, 오른쪽 두 개 풀면 10x는 1000 이상. 그러니까 x는 100 이상 40 이하 돼요. 400이네. 100 이상 400 이하네. 농도 문제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농도를 고등학교까지 잘 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적당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진도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어차피 여러분 연습 문제도 하셔야 되는데 숙제만 좀 정리하자. 우리 10번. 그리고 내가 터프는 풀지 말랬어요, 연습 문제. 가까이 할 수 있죠? 머리를 쉬는데. 힘든가? 네? 내가 낸 게 2차 함수 B까지거든요. 요거는 좀 많이 다셨네요. 이제 그 2차 함수 그래프 2에 B단계, C단계 다 할게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시기 때문에 1227에서 1283까지입니다. 1227, 1284 맞죠? 어려워. 시간이 좀 남았는데 조금만 있다가 시간 조금만 있다가 조금만 아직 면역이 시험 날짜가 나오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수학 날짜가 나오진 않았겠죠? 아니 뭐 시험 날짜는 아는데 7월 1일부터 3일까지 수목금인 건 아는데